네, 많이들 기다리시는 코너죠.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만나는 스포츠 뉴스 코너에 최동호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항상 씩씩해서 좋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 이렇게 최 평론가님하고 얘기하다가 예, 그 형식적, 그러니까 구두로라도 좋으니 선언이로라도 좋으니 금메달 지상주의, 엘리트 스포츠 그거 포기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을 했고 이러이러한 게 뒤따라와야 그 선언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딱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 문체부에서 우리 걸 보나? 제가 보기엔 보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 바로 다음 날 금요일 날 도정환 장관이 쫙 거느리고 예. 나와서 금메달 지상주의 포기한다. 예, 학업 스포츠도 원래된 그대로 하겠다. 예, 예, 예. 그리고 상당한 국민들 시각 뭐랄까 그동안 전통이 너무 길었으니까 혼란이 있음에도 참겠다. 뭐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예. 그 장관으로 대표된 정부 측의 대선회 아닙니까? 금메달 지상주의 포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선회라고 표현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네. 그동안 이제 숱하게 말씀드렸던 이 국가주의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이게 이제 박정희 시대 때 1960년대부터 시작돼가지고 70년대 완성이 된 거거든요. 예. 우리나라 문체부 장관 체육을 주무로 하는 최고 책임자인 문체부 장관의 입에서 이제는 국위선양 버리겠다. 예. 이건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나온 거기 때문에 대선회가 맞죠. 그리고 일단 이게 성폭력으로 출발은 됐지만 이 국위선양을 버리겠다는 얘기는 한국 스포츠의 프레임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제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지거든요. 문체부에서. 네. 이 혁신위에서 새로운 프레임을 짜는 기본적인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 안이 나오면 이 안이 정부로 넘어가서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이 돼야지 되잖아요. 여태까지 제가 보기로는 정부기관의 위원회에서 나온 안이 그대로 정책화가 돼가지고 실행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곳곳에서 로비가 들어오고요. 국민 여론도 점검을 하기 때문에 용두사미로 끝낸 안이 많이 있었죠. 네. 때문에 과연 이 국위선양을 버리고 새로운 프레임을 짜는 게 그대로 실행이 될지는 지켜봐야지 될 거고 하나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벌써부터 저항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항이요. 예.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예, 체육 권력 또 체육 기득권적 저항이 시작됐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체육인들의 반응. 우리 메달 많이 따내라고 해서 열심히 해서 메달 따냈는데 이제 와서 엘리트 스포츠를 해서 이 국위 이상을 버리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의 이제 반응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아시안컵에서 우리 8강에 했잖아요. 져서. 예, 축구? 예.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질 것이다. 이게 한국 스포츠의 위기다. 이제 이런 이제 반격이 지금 막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예. 이거를 쭉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좀 잘못 이 언론에서 좀 표현하고 강조하고 있는 방점이 뭐냐면 예. 엘리트 스포츠를 해체하거나 엘리트 스포츠를 죽이겠다는 게 아닙니다. 엘리트 스포츠를 바로 잡겠다는 거죠. 엘리트 스포츠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그냥 예. 모두 다 전 국민이 좋아하는 것을 취미처럼 해라. 예. 그러다가 그 중에 잘하는 사람을 태극마크 붙여줘서 보내고 메달 못 따도 상관없다. 이게 아니고 예. 엘리트 체육은 노선은 견제하되 이런 지금 뭐 온갖 폭행, 폭력 뭐 이런 것들이 안 나오게 엘리트 스포츠 바로 잡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엘리트 스포츠 완전 해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니 예를 들면 국위선양을 빼더라도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 선수들 국제대회 안 나갑니까? 올림픽에 출전 안 합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닌데 그렇죠. 그 이전까지는 메달을 목표로 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소수의 선수들을 강압적으로 포갑적으로 훈련시켰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선수들이 인권 침해 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스포츠 정의의 가치 위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죠. 이것이 메달이냐 인권이냐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인권을 바로 잡는 게 엘리트 스포츠 융성의 전제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마치
기득권의 저항에서는 기득권들은 엘리트 스포츠 다 죽었다. 한국 스포츠 이제 다 망한다. 아시안컵 8강 못 가는 이런 일 계속 벌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반격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혹하면 또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후반부에 말씀하고 싶은 부분이 딱 찍혀 있군요. 예. 틀림없이 이것에 반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펴고 반격 비슷하게 나올 것이다. 거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이 예. 말씀이신 거죠? 잠시 과도기에 네. 교체기에 어떤 성적 부진이 있을 수는 있죠. 예, 그러나 예. 우리가 바라봐야 할 방향이 스포츠 정의, 공정성, 페어플레이, 인권 임에 틀림이 없으면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성적 부진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올림픽은 4년 뒤에 또 열리죠. 네. 그러면 이 가는 방향이 맞으면 이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보고 응원을 해야 되겠죠. 그 체육 행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저요? 근데 체육 행정은 저 같은 사람 오래 못 있죠. 왜냐하면 네.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면은 안 되거든요. 근데 공무원들은 때로로 입이 좀 잘 아시잖아요. 입이 무거워야죠. 알아도 모르고 몰라도 아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적당히 돼야 되는데 예. 메달과 학대에 가까운 훈련은 결코 양립 뭐라 그러죠? 대항 요소가 아니고 예. 양자택일이 아니잖아요. 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학대를 해도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닌데 우리는 그거에 너무 매몰되어 왔고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마치 둘 중에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느냐. 것처럼 잘못 알고 있었다. 이거. 그런 프레임을 지금 이 기득권층에서 알겠습니다. 반격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 점을 그럼 미리 이 선제적으로 디펜스하는 뭐도 필요하겠군요. 네, 그러니까 문체부도 우리 이 뉴스K 예. 국민 TV 많이 보고 있는 게 확인이 된 거고요. KBS도 우리 이 국민 TV 보고 있는 게 이강윤이 오늘 보고 있는 게 확인이 다 된 거죠. 그런가요? 예. 제가 한 말이 다음날 나올 겁니다. 이 보고서. 지금 대본 없이 하는 거니까. 자, 어쨌거나 이것은 대선회고 예. 이게 심석희 등등 몇 사람의 피 맺힌 그리고 사실 여성이 그걸 폭로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쵸? 예. 개인적으로 어마어마한 희생과 아픔 또 한 번의 아픔을 무릅쓰고 했던 것이 기폭제가 돼서 여기까지 왔으니 도종환 장관이 그냥 정치인 출신으로 다음 총선에 나가기 위해서 적당한 임기 그만두고 나가고 나면 문체부 장관의 말은 다시 지워진 페이지로 가서는 되지 않고 당분간 과도적으로 서령 국위나 성적이 조금 떨어질 수 있더라도 그건 우리가 모두 기쁘게 참아야 하는 것이고 예방 주사를 맞으면 처음에 약간 그 약기운 때문에 아프기도 하잖아요. 예. 살짝 그런 것처럼 함께 넘어가야 할 파도다. 그렇습니다. 예, 이 점이 아주 중요해요. 그 참 보기 좋더라고요. 예, 어떤 그 대통령 영부인께서 심석희 선수에게 머플러? 편지와 머플러를 보냈고 예. 심 선수도 답장도 했더라고요. 예, 답장했고요. 아까 그러니까 뉴스 예, 브리핑에서 그 ISU 월드컵 예. 참가하고자 출국했거든요. 그거 큰 대회입니까? 예, 월드컵 큰 대회죠. 아. 그 대회에 참가로 나간 공항에서 이 머플러 목에 하고 왔죠. 사진 봤어요. 녹색. 예. 예. 제가 봤을 때 이 가장 이 심석희 선수와 같이 용기 낸 분들에게 가장 그 힘이 될 수 있는 거. 그 너와 함께 하는 오케이. 우리가 있다라는 네. 이런 뭐라고 할까 심리적인 안정감.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런 시그널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보내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야지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냥 언론을 상대로 한마디 하는 것보다는 예. 개인에게 주는 편지면서 그래 너를 잊지 않을게 그리고 꼭 기억한다 그쵸. 고맙다 예, 예. 그러면서 예. 건네는 거기에 모든 게 상징이 담겨 있죠. 우리 지난번 대선 때 많이 얘기 나왔던 얘기인데 그게 똑같은 논리라고 봐요. 뭐냐하면 이 대통령께서 예를 들면은 그 공정, 그 과정의 그 공정성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서 누구나가 다 자기가 노력한 만큼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이런 세상이 돼야지 일시적인 충격으로 경제 혼란이 있을 수는 있어도 결국 경제가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셨잖아요. 예. 심석희 선수가 마음의 부담을 덜고 이제 스스로 찾아가는 훈련을 하고 할 때 이번 대회 이후로 성적이 어떻게 나는지 우리가 또 응원해주고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심석희 선수가 지금 온갖 마음이 다 복잡할 텐데 이럴수록 성적 그거 머리에서 버리고
예. 그냥 스케이팅만 만족스럽게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죠. 오늘 이렇게 얼굴이 편안하세요. 기분이 좋았어요. 예. 심 선수가 영부인께 답장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예. 솔직히 말하면 지금 출구가 잘 보이지 않고 힘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 열심히 하겠다. 예. 이 말을 듣고 참 울컥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 국면이 문체부로 공이 넘어가서 이제 문체부가 혁신위원회를 꾸리고 예. 이제 대책 안에 새로운 그 프레임 설계를 하고 이 안을 만들어 나가는 이제 수순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한체육회가 하려던 것을 예. 너 하지 마. 우리가 그냥 예. 다시 할래. 계속 지론이셨잖아요. 예, 이제 계속 또 문체부를 지켜보면서 잘 되도록 우리가 또 감시하고 견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주 3회로 늘릴까요? 아닙니다. 마지막 질문. 이건 드려야 되겠어. 예, 예. 뭐 꼭 우승하라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예. 이상하게 한국 축구는 아시아에서는 준우승만 해도 좀 서운해하고 그렇죠. 우승하는 거를 당연하게 여들 여기잖아요, 솔직히. 예, 예. 그리고 지난번에 꼽은 그 아시아의 빅4 일본, 우리, 호주, 이란. 이라크도 꽤 잘하는 팀 같은데 어쨌거나. 예. 근데 이제 여기 못 들어갔고 예. 카타르전 우리가 졌죠. 예. 왜 영대1로 졌어요? 패했죠. 영대1로 패했죠. 왜 졌어요? 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한 가지 환상, 언론에서 우리에게 심어준 이 환상이기도 한데 여기서 좀 하나 벗어나자. 카타르에서 지니까 아니 뭐 이럴 수가. 뭐 이런 나라한테 져. 네. 뭐 그렇지. 8강에서 우리가 탈락하니까 네. 아니 어떻게 아시아에서 우리가 4강이 기본인데 우리 이거에서 좀 벗어나는 확실한 그 주사를 맞았다라고 봅니다. 이 왜 이렇게 되냐 하면은 예를 들면 카타르 같은 나라는 202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굉장히 그 육성하는 팀이기 때문에 조직력이 있고요. 이 공수 밸런스도 맞았던 팀이라는 게 결코 그렇게 쉽지 않은 팀이라는 게 보여줬는데 이 카타르가 어느 정도의 전력이었다는 것을 어두웠다는 거는 특히 이제 김진수 선수는 카타르 선수들하고 경기를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피지컬하고 스피드가 아시아 수준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붙어보니까 알았다는 얘기인데 세더라. 예. 이거 일단 기본적으로 축구협회가 해외 정보에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4강이야. 그리고 이 축구협회는 해외 정보에 얻었고 언론에서도 우리는 4강이야. 기본빵으로 4강 하겠지 뭐. 이런 기대감을 줬고 이 기대감에 이제 국민들이 홀린 거고 뭐 이제 박근혜식으로 얘기하면 뭐 나도 썼고 국민들도 함께 써갔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기술 테크니컬리하게 나오는 분석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뼈아픈 이런 패배의 교훈들을 우리가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이 벤투 감독하고 축구협회가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의미가 있는 거니까. 이거 한 게임 뭐 졌다고 8강에서 멈췄다고 해서 벤투의 리더십이나 자질 이런 거 말하는 건 이르죠. 지금은 이르죠. 이른데 한 가지 이제 고민이 뭐냐 하면은 특히 이제 외국인 감독은 절대로 자기의 소신이나 원칙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술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요. 이걸 바꾸라고 그 축구협회에서도 조언도 해주고 국민적인 여론의 압박도 가해지지만 외국인 감독은 절대로 바꾸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참 어려운 게 히딩크 감독도 2002년 때 월드컵 개막 직전까지도 5대0이고 뭐 안 되고 비판 수없이 받았는데 네. 끝까지 소신을 지켜서 성공한 케이스고요. 예. 반대로 슈틸리케 감독은 러시아 월드컵 앞두고서 도저히 안 되겠다. 기회 주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한 1년 남겨놓고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신태용. 예, 신태용 감독이요. 자, 그러면은 이 감독이 원칙과 소신을 지키고 이 비판과 비난을 무릅쓰고 계속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이거는 뚜껑 열어봐야지 알죠. 맞아요. 과연 이 사람이 슈틸리키가 될지 히딩크가 될지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예. 벤투는 아직 이 A 타입일지 B 타입일지를 감별하기에는 너무 얼마 되지 않았고. 예. 네, 알겠습니다. 아니 하도 지기만 하면 왜들 감독을 바꾸나 이제 싶어요. 한 번 졌어요. 이번에. 저는 그 감독 바꾸고 뭐 하는데 돈도 아깝고 또 이것도 있어요. 예. 그러면 나머지 기간 주기로 한 돈을 주는가 안 주는가 그런 것도 아깝고 예, 뭐 그렇습니다. 나머지 기간 돈 줍니다. 안 주면 소송당합니다. 그래요? 예. 일방 해지니까 계약에. 그럼 3년간 계약할 때 맺은 돈은 다 주고 예. 다만
잔여 기간은 주죠. 주는데 협상을 해서 뭐 50%, 60% 이렇게 협상해서 주죠. 너 염치가 있지 어떻게 다 받으려 그래? 그러지 말고. 근데 슈트니케 감독은 조금 더 달라고 나중에 그 소송 걸었어요. 그랬어요. 예. 참. 다음번에 그거 물어봐야 되겠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코너가 사회적 분위기도 있었지만 워낙 정리를 잘 해주시고 다른 신문에 잘 안 난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러네. 참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